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코로나 공포로 전 세계가 떠는 이유죠. 코로나 확진자, 특히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병상도 의료 인력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일 모레 의사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대한의사협회장과도 만났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 공백 상황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입니다. 의료계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면담은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협은 모레부터 사흘간 예고한 2차 총파업 계획에 변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등 대화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어 파업 전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만난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확대 등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 휴진은 변함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게다가 의료 공백을 메우던 일부 전임의들까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임의들은 파업 기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혈액 공급에 도움을 주는 헌혈 릴레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의료계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의료 공백은 현실화할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도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감염학계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청와대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하며 어제는 397명까지 치솟았지만 나흘 만에 20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2만 건을 넘었던 검사 건수가 일요일인 어제 13,236건으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서울 97명, 경기 84명 등 수도권에서만 20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인 충남 천안 순천향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사흘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90명 넘게 늘면서 전국 1,145개 초중고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한 상황, 5월 첫 등교 시작 후 가장 많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관련 단체도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파 경로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할 곳도 늘어났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서울, 세종, 제주 등 13개 시도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0월부터는 이 같은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의 확진자 수도 하루 동안 40명이 늘어났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당시 참가 명단을 힘들게 확보를 해도 이들이 검사를 안 받겠다고 버텨 고민입니다. 부산시는 오늘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확진자는 치료비는 물론 다녀간 업소들의 영업 손실 비용까지 다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광복절 집회 참석자 중 아직도 상당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약 10,000명에 이르는 검사 대상자 가운데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람이 1,303명이나 됩니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검사 시한을 오는 26일로 정했지만 검사 비용 면제와 신원 노출 걱정이 없는 익명 검사라는 당근도 꺼내들었습니다.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 검사를 이번 검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1,500명 중 371명과 연락이 닿지 않자 내일부터는 진단 검사비와 치료 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의 영업 손실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분들은 본인과 가족,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신속하게 검사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산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자 32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검사를 거부했다가 확진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공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열흘 넘게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이 병상 부족의 경고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도 생활치료센터도 공급 속도가 늘어나는 환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이틀 전 서울 한전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124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 83%가 차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1명에 불과합니다. 무증상이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치료센터는 새롭게 문을 열기가 무섭게 2, 3일만 지나면 바로바로 환자들이 들어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릉 선수촌에 위치한 노원 생활치료센터도 문을 연 지 나흘 만에 정원의 약 90%가 찼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들어가면 찰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100명씩 됐는데 지금 뭐 다 키워야죠. 지난 16일부터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268.4명. 전국 6곳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가운데 남은 자리는 5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라면 당장 내일이나 모레면 동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방역당국은 추가로 5곳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위중증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 병상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확진자들이 보통 중증으로 이제 간다면 보통 7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경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증 환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남은 중증 환자 병상이 63곳, 경기와 인천은 3개밖에 안 남았고 충남과 전북은 남은 병상이 1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오늘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진들마저 이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이상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계의 경고라 더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 이제 19 확진을 받았다. 그러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의료 시스템이 100% 붕괴한다고 봐야 한다. 이게 제가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이상의 환자는 32명인데요. 산소 치료를 받거나 기계호흡을 하는 환자들입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열흘 뒤면 중환자가 100명이 아니라 150명까지 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병상, 의료인력, 치료제, 모든 것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중환자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단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개요. 그럼 방금 보신 리포트에서는 이제 정부가 서울에서만 63개가 이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9개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회는 중환자들을 돌볼 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69개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하면 폐가 재기능을 못해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음압 병실이면서 산소 치료 시설이 있는 그런 병실이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2,000개의 병상이 있는 한 종합병원의 경우에도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격리병상은 단 4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적인 예에서 봐도 정부가 현장에서 파악한 숫자와 좀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누가 맞니라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막상 중증 환자들이 정부 말만 믿고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없다거나 막상 환자가 급증했을 때 환자를 보낼 수 있는 병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이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돌볼 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네. 중환자를 치료하려면 중환자 케어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체 간호사 가운데 10% 정도만이 중환자 케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와 통화를 한 의료 원장은요, 중환자는 24시간 3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환자 1명당 7명에서 14명의 인력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간호사 1명이 여러 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경증 환자의 경우와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의료 파워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요. 많은 인력이 필요를 하군요. 자, 여기서 인력과 이제 병상 얘기 말고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약입니다. 중환자의 유일한 치료제로 승인된 게 이제 렘데시비르인데 이게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이 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렘데시비르는 중환자의 회복 시기를 단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70세 이상에만 제한적으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누구 주장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